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비가 오다 오후에는 날이 개고 화창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또한 화창한 날씨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고점 대비 조금은 아쉬운 가격인 것은 사실이죠. 내일이면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게 되는데 평일간 쌓였던 스트레스 푸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소폭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세가 돋보였지만 지난주 일어났던 하락장 속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한 유명 투자자의 경우는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투자자 빌 에크먼의 경우는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 투자기업의 CEO이자 억만장자 유명 투자자인 빌 에크먼의 경우는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을 의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의 보급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를 낳고 있는 것은 정말로 흥미롭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비트코인이 다른 종목들을 투기 대상 자산으로 간주하며 구입한 암호화폐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 이상의 가치는 없다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보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바로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참 안타깝죠. 아직까지도 이러한 의견들이 나온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재 가치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 말들이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재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유명 인물들이 내재 가치가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 하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재 가치라는 것은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 속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 많이 예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인데요. 저희 집에는 다이아몬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이아몬드를 살 계획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다이아몬드가 무가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에게 다이아몬드가 필요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치가 없을까요? 이건 또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을 만큼 가치가 있겠죠. 그렇게 지금의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된다 생각이 드는데 내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시장에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기사에서 나온 유명 투자자 빌 에크먼의 입장에서 본인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없어 보인다면 그냥 안 사면 그만인 것이죠. 하지만 현재 글로벌적인 움직임들을 보았을 때 인플레이션의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주는 새로운 디지털 금이라는 자리를 굳건하게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금의 가격 하락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입장 측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투기와 도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 잠재력 또한 높다는 뜻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나 극초기 시장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가 지속적으로 한 번씩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은 묵묵히 성장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실제적인 유즈 케이스가 증가하는 소식이 나왔는데 미국의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을 결제에 도입하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편의점 체인 시츠는 이제 도지코인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결제에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미 편의점 체인 시츠가 이제 암호화폐 결제 스타트업 플렉사와 제휴를 하여서 디지털 화폐를 받겠다 밝혔다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여름부터 선별된 카페 매장에서 비트코인, 도지,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이제 암호화폐로 시츠 주유소 매장에서 주유 결제 또한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즈 케이스의 증가는 암호화폐 시장 측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죠. 지난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매도세가 상당히 가팔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웬 떡이냐 싶은 생각에 대규모 저점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같은 결을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보고서에서 대형 투자자 지난주 7.7만 BTC를 매수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블록이 체이널리시스 보고서를 인용 비트코인이 급락한 지난주 대형 투자자들이 7만 7천 BTC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체이널리시스 온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인데요. 이에 대해 더 블록의 경우는 앞서 헤지펀드와 자산 운용사들이 3만에서 3만 5천 달러대의 비트코인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 내용과 일치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신가요? 똑같은 가격의 하락에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 버튼을 누르고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는 매수 버튼으로 손이 간 것이죠. 과연 똑같은 상황 속 다른 두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는 아주 간단한 투자의 마인드, 암호화폐 시장의 접근 방법에서 벌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더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였느냐,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속 상당히 다른 결과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장은 엄청난 기회의 장이지만 그만큼 변동성 또한 상당하죠. 이러한 변동성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일단 조급함이 없어야 합니다. 조급함이 없으려면 장기적인 시각,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하며 대출을 받지 말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엄청난 기회의 시장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길 원하며 시장을 이기려는 투자는 절대로 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유명 인사들, 유명 스타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사랑을 표출하는 일들이 1년 전, 2년 전보다 현재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미국에서는 국민 스포츠이죠. 미국의 유명 미식 축구 선수가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설적인 선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관심 없어서 잘은 모르겠네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NFL 전설 톰 브래디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의 NFL의 유명 미식축구죠. 미식축구 선수 톰 브래디의 경우는 컨센서스 2021 컨퍼런스 중 FTX 창업자 샘 뱅크만 프리드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를 매우 신뢰한다. 암호화폐 투자는 세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대화에 참여하고자 행한 자신감에 찬 투표였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그는 자신의 얼굴에 레이저를 합성한 사진을 트위터 프로필에 게재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유명 인물들의 친암호화폐적인 행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이 무엇이길래 스타들이 매수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들며 흥미를 돋굴 수 있겠죠. 암호화폐 시장 측면 이러한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 하나가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며 이는 역행할 수 없다. 일개 유명인이나 이제 국가들이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의견과 같은 결의 내용을 언급한 인물이 어제는 인도의 경제학자에게서 나왔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의 CEO CG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누구도 인위적으로 멈출 수 없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CEO 비트코인 누구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오장펑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의 경우는 컨센서스 2021에서 누구도 비트코인을 셧다운시킬 수 없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과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단일 기업이 이제 셧다운시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 암호화폐 기술 및 개념이 이미 5억 명 이상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누구도 이를 인위적으로 지우거나 종료시킬 수 없다. 따라서 주 정부와 규제 당국은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를 받아들여야 한다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거부하는 것은 아마존이 1990년대 초 전자상거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인터넷 사업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암호화폐는 돈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강조했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 파이낸셜 프리덤 또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절대로 단기적인 가격 변동 맞추기에 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격이 오르면 기쁘고 내리면 슬프죠.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심리이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목적이 차 사고, 백 사고, 집 살려고 투자하는 목표를 조금 더 크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 영상마다 이러한 투자 목적을 말씀드리며 투자 마인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투자 철학, 투자를 시작하는 목적의 크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상하는 만큼 본인의 그릇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그릇이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그릇은 1,000만 원이 되겠죠. 1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그릇은 1억 이상 담지 못하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갈망한다면 그 사람의 그릇은 무한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만들 것이냐, 이를 현실로 만들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이 시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야 합니다. 투자는 인생이며 철학입니다. 이는 절대 더하거나 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과하게 이야기한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현존하는 내재 가치가 가장 큰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의 추월 차선에 탑승을 했을 때 어느 정차역에 내릴지는 본인의 결정이죠. 그 결정이 경제적 자유였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꿈을 작게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채굴 문제이죠. 일론 머스크의 조동아리에서부터 시작된 이 환경 문제가 현재 글로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 오히려 낭비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추진 원동력이 된다 이야기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카모토 사토시가 본다면 커미션이라도 줘야 될 것 같은 비트코인의 거의 홍보 기업이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는 비트코인 채굴 낭비 자원 재활용 추진 원동력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이제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80억 인구와 지구상의 모든 기업의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업과 투자 포트폴리오에 활기를 가져오고 있다 말했다고 하는데, 그는 또한 비트코인 채굴은 우수하고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낭비된 에너지 재활용을 추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채굴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채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암호화폐 시장의 많은 기업가들의 노력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마주쳐야 했을 이 채굴 문제 조금 앞당겨 마주했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파른 인식의 변화가 시작이 되며 기관 투자자들, 고액 자산가들, 글로벌 투자, 자산 운용사들의 투자 러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몇 달 전 미국의 공적 기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의 상담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기세를 이어가는 것일까요? 한 헤지펀드의 창업자는 미국인의 이제 퇴직연금 플랜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창업자는 미국인 퇴직연금 플랜에 비트코인 포함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창업자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경우는 401k 전문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은 비트코인을 퇴직연금 플랜에 포함시켜야 한다. 비트코인은 향후 10년간 가장 성과가 좋은 자산이 될 것이다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이어서 만약 내가 당신의 재무 설계사였다면 비트코인은 향후 100년 지구상에서 대규모 상업거래에 사용될 기술이라고 추천하고 싶다 덧붙였다고 하는데, 그만큼 현재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한 초기 시장이며 앞으로 성장해 나갈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식 속에 녹아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현재 이러한 상황 속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에 관한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모든 것이 디지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도기적 시점, 자산의 이제 디지털화, 부동산의 디지털화, 화폐의 디지털화 등 모든 것이 바뀌어 사는 세상 속 먹이사슬 최상단에는 이더리움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블룸버그의 전략가는 디지털화 세상 먹이사슬 최상단에 이더리움이 있을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산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클론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은 핀테크, 비트코인은 금에 비견된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에 이더리움을 할당하는 것이 신중해지고 있다. 세상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먹이사슬 최상단에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금으로서 이더리움의 경우는 플랫폼 코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이더리움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도 사용하고 있지만 유럽 연합의 경우는 이더리움의 본질, 암호화폐의 본질적인 사용의 유즈 케이스, 즉 2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 발행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계약, 즉 화폐로서의 기능 또한 재조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 내에는 힘들겠지만 최근 들어 생각이 드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이 가치 저장소의 역할로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생각이 다 정리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날 이에 관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월 예정된 비트코인의 ETF 가능, 불가능 여부이죠. 2018년부터 투자자들 사이에서 승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 비트코인의 ETF 승인 여부는 밀리고 밀려 이제 2021년까지 왔는데 이제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의 ETF 신청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 SEC에 새롭게 신청이 되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덤트리 미 SEC의 이더리움 ETF를 새롭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의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자 미 SEC의 이더리움 ETF 신청서를 제출한 두 번째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바네크사에서 제출을 한 것이죠. 승인이 된다면 이더리움 투자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암호화폐 약세장에서 탈출시켜줄 상승 동력으로 단연코 ETF 승인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6개의 ETF가 공식 검토에 들어갔는데 현재 바뀐 미국의 기조에 따라서 6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승인이 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댓글들을 봤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리플 XRP 뭐 지금 사야 할까요? 아니면 좀 나중에 사야 할까요? 물어보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Q&A 같은 시간 같은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XRP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지금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확신을 한다면 지금 당장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샀는데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가격 변동,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누구도 맞출 수가 없죠. 그렇다면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 사고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했다가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중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에는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암호화폐를 매도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때는 사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고 싶은 이유가 주변 사람들이 뭐 좋다고 해서요, 사면 오를 것 같아서요와 같은 이유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라면 차라리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XRP뿐 아닙니다. 어떠한 코인을 구매할 때도 내가 투자하려는 코인의 펀더멘탈과 가치가 어떤지, 이제 코인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 후에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충분한 효용이 있겠다 싶으면 사야 된다 생각합니다. 절대로 남의 말 듣고 사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투자 철학을 확고히 한 후에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대출받아 투자는 절대로 금하시길 바랍니다. 대출받아 투자하거나 본인 기준 더 이상 여유자금이 아닌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안 될 뿐더러 장기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자산에 일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안보감사 습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21포인트로 전날 대비 6포인트 내리며 계속해서 공포 단계, 극단적인 공포, 다시 공포, 극단적인 공포, 공포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게 녹화하는데 계속해서 목이 아파서 물도 마시면서 이렇게 계속 쉬면서 했는데 좀 목소리, 이 녹화가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녹화를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이제 목이 아파서 녹화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목 관리 잘 해서 내일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